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가족들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절차를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실수들까지 이런 상황들은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제도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두 가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더 안전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채무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이어지면서 가정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상속 적극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듯이 상속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현실에서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속인이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은 상속인의 생계와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상속인은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개별 가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제도는 한 가정의 생계를 보호하고 상속으로 인한 과도한 책임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 포기를 한다는 건 저는 상속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말은 단순하지만 법적으로는 굉장한 선언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상속인으로서의 내 지위는 바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나는 상속권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2순위, 3순위, 4순위로 순위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채무 측면에서 보면 내 부담은 없어지지만 그 책임이 다른 가족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실제로 몇 달 뒤 사촌에게 채무 도축장이 갔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 자체가 내 순위를 비우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책임은 상속재산 안에서만 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상속 포기와는 법적 지위 측면에서부터 다른데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 그럼 채무도 그대로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한정승인은 부모님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0원이라면 실제로 갚아야 되는 금액도 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정승인은 후순위 가족에게 책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고 가장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그만큼 안전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상속 포기는 내가 상속인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선택이고 부담은 없어지지만 그 부담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유지하면서 책임을 상속재산 안에서만 마무리하는 선택입니다. 가족 전체의 부담을 이 단계에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빚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두 자녀는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는 상속 안 받을 거니까 그냥 상속 포기하자 라고 합의를 했고 바로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결정도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는데 하지만 몇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사촌에게 채무 독촉장이 발송됐습니다. 사촌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오냐 라고 하면서 가족 간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촌도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 직접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하고 혹시라도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채무를 떠안을 위협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상속 포기는 내 몫만 빠지는 선택이지 채무를 없애는 선택이 아닙니다.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가족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포기만 빠르게 해버리면 뒤늦게 가족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빚이 3천만 원 정도 되는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계좌는 막혀있고 오래된 보험이나 적금이 남아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소액 예금이나 공과금 체납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숨겨진 채무나 소액 재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상속조회 서비스로 전체 재산을 확인을 한 뒤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절차는 조금 복잡했지만 재산 목록 제출과 채권자 공고 과정을 거치면서 뒤늦게 나온 소액재산과 체납분까지 상속재산 목록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이 장례비와 상속비용보다 적은 경우였기 때문에 한정승인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0원입니다. 숨겨진 채무가 나와도 0원, 다른 가족에게 넘어간 부담도 0원. 내용 증명으로 절차를 알리기 때문에 채권자 연락도 없었습니다. 문제가 1순위 상속인 선에서 모두 정리된 것입니다. 상황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산과 채무가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숨겨진 채무, 예금이 뒤늦게 나와도 책임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족 전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포기 의사가 명확하다면 상속 포기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위 가족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어야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채권자가 소송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은 상태로 3개월이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부모님의 채무 전체를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 문제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절차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이 누락된다든지 처분행위에 대한 오해가 있다든지 신문공고 누락 같은 아주 작은 실수로 단순 승인으로 판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로 전체 재산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이 가장 안전한지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의 실제 절차, 준비해야 하는 서류,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희정 변호사였습니다.